통합과학 지질시대 수업 들어갑니다. 자, 핵심 내용만 빨리빨리 정리하고 들어갈 테니까 잘 보세요. 통합과학의 지질시대를 설명합니다. 자, 지질시대를 하기 전에 먼저 뭘 알아야 돼요? 화석을 알아야 돼요. 자, 화석은요, 그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이제 되는 게 아니라, 개체수가 많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막 썬캄브리아대 고생대, 그때 뭐 한두 마리 살고 그러면 안 돼요. 개체수가 뭐야 된다고요?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단단한 부위가 있어야 돼요. 지렁이 같은 것들은 화석이 되기 힘들다고 그랬죠? 단단한 부위, 거북이 등딱지 있으면 잘 되겠네. 그 다음에 지각 변동을 받으면 안 돼요. 지각 변동을 받으면 안 돼. 지각 변동이 뭡니까? 그러면 화산이나 지진 활동 같은 거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각 변동 받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뭐죠? 예, 빨리 매몰되어야 합니다. 땅 위에 노출되어 있으면 썩어요. 그럼 흔적이 남기 힘들어요. 그래서 빨리 매몰되어야 합니다. 자, 이 조건이 만족이 돼야 화석이 될 수 있고요. 자, 우리 지질시대 옛날에 썬캄브리아, 아주 오래된 썬캄브리아 같은 경우는 화석이 드물어요. 그 드문 이유가 뭐냐면, 왜 드물다? 딱 옆에 나와 있잖아. 개체수가 적었고 단단한 부위가 있을 만큼 진화가 되지 않았고요. 지각변동 오랜 시간 지나면서 많이 받았고, 뭐 이거는 이제 뭐 개체수가 없으니까 매몰 되고 뭐할 별 차이가 없죠. 자, 그러면 이제 화석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환경을 알려주는 시상화석이 있습니다. 환경을 알려주는 시상화석이 있는데요. 자, 이 환경을 알려주는 시상화석은요, 좁은 특정 지역에 살아야 돼. 특정 환경에서만 살아야 돼. 그러니까 분포 면적이 좁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 생존 기간입니다. 생존 기간은 현재까지 오셔야 됩니다. 현재까지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고사리. 지금도 있어요. 고사리는 고생대 양치식물인데요. 그때 출현해서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얘가 성질이 온난 뭐하다고요? 다습한 지역에 살아요. 옛날에도 지금도. 그 다음에 산호는 뭐 옛날에 강에 살았겠어요? 지금도 옛날도 바다에, 어떤 바다에? 따뜻해야 되고요. 얕어야 돼. 얕은 바다에 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개 같은 경우, 조개는 이제 바다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개가 발견됐다, 고사리가 발견됐다. 고사리 뭐라고요? 온난, 다습. 산호 뭐라고요? 따뜻하고 얕은 바다. 조개는 바다였다 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조개가 히말라야 산맥에 발견이 됐어요. 산맥 꼭대기에. 그건 히말라야 산맥은 옛날에 뭐였다? 바다였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표준화석이 있습니다. 얘는 환경을 알려주는 거가 아니죠. 얘는 뭐 알려주는 거야? 시대. 어느 특정 시대에만 딱 살아야 돼요. 짧게 살아야 합니다. 오래 살면 안 돼요. 지금 뭐 사는 거야? 지금 출연한 거니까 어느 특정 시대 살고 빨리 멸종을 하셔야 됩니다. 분포 면적은 넓을수록 좋아요. 분포 면적은 넓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표 하나가 나와요. 이제 분포 면적, 뭐 X축, Y축은 그때그때 막 바뀌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분포 면적과 이제 생존 기간이 있습니다. 자, 분포 면적이 여기에 이렇게 딱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으면, 자, 얘는 A는 분포 면적이 길어. 하지만 생존 기간은 짧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표준화석이 되는 겁니다. 매머드가 살았다. 그럼 매머드는 신생대예요. 매머드는 신생대. 공룡은 언제 살았어? 중생대 살았죠? 이제 요거는 정리를 해줄게요. 자, 어느 한 시대만 살고 가는 걸 표준화석. 지금까지 꼭 살아 있어야 돼요. 하지만 분포 면적은 뭐 해야 된다? 좁아야 된다. 이게 무슨 화석이 된다? 치상화석이 되는 거야. 그래서 표준화석과 치상화석은 어렵진 않아요. 시험에 꼭 나오는 거고요. 자, 요렇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표준화석을 한번 정리해 줄게요. 표준화석. 자, 고생대 때 말입니다. 고생대 때 삼엽충이 있습니다. 바다에 살았던 애들이고요. 삼엽충, 바퀴벌레같이 생겼고, 셈이 지금 그림은 여기다 안 그릴게요. 삼엽충, 필석, 갑주어, 완종류가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어느 시대만 딱 살고 갔다? 고생대만 살았던 애들입니다. 하나 기억할 거는 바다에 모두 살았습니다. 고생대 출연해서 고생대에 멸종했습니다. 고생대 출연했어요. 그 앞에서 출연하면 안 돼요. 여기서 멸종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표준화석이 되는 거야. 다음 중생대는 세 개다. 암모나이트가 있습니다.
뭐 달팽이같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암모나이트, 그 다음에 공룡,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시조새 요렇게 있습니다. 자, 얘네 둘은 어디 살았어? 육지에 살았죠. 얘는 바다에 살았습니다.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암모나이트, 공룡, 시조새도 중생대에 출현해서 중생대에 멸종했습니다. 다음 신생대입니다. 신생대에 화폐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매머드가 있죠. 자, 신생대 때 나왔던 이 화폐석, 물론 얘도 바다에 살았습니다. 매머드가 바다에 살았겠니? 아니지. 자, 얘는 육지에 삽니다. 합해석 같은 거는 초기에 나와서 초기 얼마 안 가서 멸종을 했어요. 이제 바다에 사는 거고요. 자, 매머드는 이제 뒤에 나오죠. 얘도 이제 얼어서 죽었고요. 자, 이제 신생대도 마찬가지야. 화폐석과 매머드. 바다에 살았던 애들, 화폐석, 매머드랜더, 화폐석, 암모나이트. 얘네들 지금 네모친 애들이 어디 살았다고요? 바다에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지질시대를 보는 거야. 지질시대 특징들. 이제 이거 하기 전에 과거의 막 기후도 보고 하는데요. 이 과거의 기후는 어떻게 알았니? 그러면 빙하 안에 들어있는 코어를, 중심부를 분석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CO2 양을 본다거나, 뭐 나무의 나이테를 본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꽃가루 화석을 본다거나 하면 이제 기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 이제 뭐 이제 산소 동위원소 O가 원래 산소 질량수가 있거든. 16이야. 이 16으로 된 물이 있고요. H2O, O 18로 된 게 있는데요. 얘가 좀 무거워요. 그래서 더워야 증발을 하지 추우면 증발을 잘 안 해요. 자, 산소 동위원소 H2O인데 뭐로 돼 있다고? 18로 된 애가 아주 드물게 있어. 얘가 바다에 많으면 바다에 어디에 많으면? 바다에 많으면 추워요. 근데 바닷물이 뭐 몇 년 된 건지 어떻게 알아요? 자, 바다에 벌레가 있는데요. 유공충이 있어요. 그 벌레의 유공충 안에 먼저 뭐 각질이 있는데 여기에 걔가 이거를 흡수를 해요. 그래서 유공충 화석을 보시고 그 나이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산소 동위원소 양을 확인해서 유공충에 1억 년 전 유공충에 58이 많았네. 그러면 1억 년 전에 추웠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반대로 58이 어디에 많으면 빙하에 많으면 더운 겁니다. 좀 헷갈려요. 빙하에 많으면 뭐한 거다? 덥다. 왜냐면 더우면 얘도 증발할 수 있거든. 그럼 증발했다가 빙하로 갔다가 떨어져요. 근데 빙하에서는 아무리 증발을 더워도 많이 할 수는 없지. 그래서 더우면 빙하가 있고 추우면 바다에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질 시대를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자, 성 캄브리아대, 그 다음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누는 기준이 왜 바뀐 겁니까? 이렇게 하면 대규모 지각 변동이 있다거나 나누는 기준이 뭐라고? 대규모 지각 변동. 그 다음에 부정합. 부정합은 바르게 쌓이지 않은 거야. 퇴적이 됐다가 그게 어떤 지각 변동, 융기, 지층이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올라와서 깎여요. 침식을 받고 다시 침강을 한 다음에 다시 퇴적이 되는 겁니다. 퇴적되는 이 사이에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이 있는데 뭐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시간, 불연속적으로 지층이 퇴적되는 거, 그런 것을 부정합이라고 합니다. 학교쌤이 언급하면 시험에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후변화, 급격한 무슨 변화? 그냥이 아니라 급격한 기후변화가 있습니다. 생물계 변화도 마찬가지야. 이런 것들로 생물계 변화로도 이제 시대가 바뀌는 거야. 뭐 하나 바뀌었다고 싹 바뀌는 건 아니고 이걸 서로 복합적으로 해서 이거 좀 많이 변했는데 그러면 시대가 썬컴브레드에서 고생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 순서를 이제 이렇게 숫자를 이거예요. 45억 쌤이랑 수업 시간에 계속 했죠. 5.4억만 알면 돼요. 5억 가자. 얼마? 0.66 가서 교과서의 현재까지를 신생대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 외우셔야 됩니다. 45억, 5.4, 2.5, 0.66억이 됩니다. 자, 기후 간단히 얘기할게요. 뭐 빙하기가 2번 있을 거로 추정합니다.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있긴 있어요. 다 빙하기 다 있어요. 빙하기 추정. 얘도 빙하기 추정이야. 정확하게 뭐 꼭 빙하기 아니라 빙하기 뭐 한다고 추정이 2번 정도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입니다. 얘는 빙하기가 절대로 없습니다. 자, 중생대 빙하기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신생대는 빙하기가 4번이나 있어. 간빙기도 3번이나 있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빙하기가 말입니다. 신생대 초가 아니라 신생대 말에 있는 겁니다. 자, 신생대 뭐에? 말에 빙하기가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신생대 초 아니라고 했습니다. 요 숫자들 보시고 어느 시대인지 알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거를 표준화석과 연결해야 돼. 고생대부터 있었죠? 삼엽충, 갑주어, 필석, 방추충이 있었죠. 완종, 여기 이제 중생대가 암모나이트, 암모나이트, 공룡, 시조새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물의 진화 과정을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선캄브리아대는요, 단세포가 출현합니다. 가장 단세포가 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세포 아니에요. 광합성 세균이, 광합성 하는 애들이 출현을 합니다. 얘가 대표적으로 바로 뭐냐면 남세균이 있어요. 요 남세균의 화석이 바로 뭐예요? 스트로마 톨라이트. 스트로마 뭐라고요? 톨라이트입니다. 자, 지금 엄청 많고요. 선생님, 선캄브리아대 화석 별로 없었다면서요? 얘는 많아요. 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세포가 출현합니다. 다세포 화석이 발견된 미역, 말미잘, 해조류 일종이라 보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해조류 일종이라 보면 되고요. 저기 호주야 에디 아카라 동물군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발견된 에디 아카라 동물군, 에디 아카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오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요걸 딱 봐. 식물로 갈게요. 다세포가 되고 그 다음에 양치식물이 출현합니다. 이게 언제 출현하면 요거까지가 딱 선캄브리아 돼요. 양치식물이 출현하는 게 고생대예요. 양치식물이 고생대 때 출현해서 고생대 때 번성하는데 얘가 이제 육상식물이에요. 육상생물입니다. 자, 얘가 출현하게 된 이유 뭐죠? 그래요. 오존층입니다. 자, 이 오존층이 생기는 게 고생대예요. 산소는 이때부터 생기긴 했지만 산소량이 늘어나야 돼. 그래야 오존이 돼요. 언제 생겼다고? 고생대 때. 이 오존층이 생겨서 자외선을 차단을 해서 육상생물이 출현하게 된다. 그게 바로 이 양치식물입니다. 자, 그리고 요 거시식물이 있거든요. 거시식물 누구하고 누구? 소철나무와 은행나무 같은 애들이 있는데요. 딱 2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거시식물은 언제 번성하냐면 중생대 때 번성합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요. 이 거시식물은 중생대 출현해서 중생대 번성한 게 아니라 고생대에 출현했습니다. 고생대 말에 출현해가지고요. 언제 번성했다고요? 중생대에 번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구야? 속시식물. C방이 있냐 없냐로 따지는 겁니다. 자, 이 속시식물은 신생대 때 번성합니다. 자, 신생대 때 뭐가 번성한다고요? 속시식물이 번성합니다. 근데 얘 또 출현 언제 했다고요? 중생대 출현했어. 그리고 번성은 신생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식물들 보시고요. 자, 요걸로 그대로 뭐가냐면 다시 갈게요. 아까 선캄브리아다 때 단세포 출현했어요. 광합성 세균 출현했어요. 그 다음에 다세포 출현했죠. 그리고 이제 식물 같잖아. 그 다음에 이제 동물 갈 거예요. 동물은 어류, 최초의 척추동물입니다. 최초의 뭐라고요? 척추. 그 가시 빼 있는 거 알죠? 자, 얘는 바로 언제? 고생대 때 출현해서 고생대 때 번성합니다. 그리고 양서류. 양서류도 마찬가지로 육상생물입니다. 양서류는 육상생물. 얘가 출현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오존층. 이것도 언제? 고생대 때 출현해서 고생대 때 번성한다. 언제 출현했다고요? 고생대예요. 고생대 때 출현합니다. 그리고 이때 번성합니다. 지금도 있어요. 어류 물고기 먹잖아. 자, 그리고 이제 누가 번성하냐면 파충류가 번성하죠. 파충류는 언제 번성하냐면 중생대에 번성합니다. 파충류는 중생대. 자, 근데 또 다시 합니다. 얘는요. 신생대, 고생대 때 출현합니다. 언제 출현했다고? 고생대 때 출현해서 중생대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대 이전에는 그때 출현해서 그때 번성하는데 중생대 때, 그 다음에 이제 포유류의 시대죠. 이제 포유류와 조류가 있어요. 얘네가 어느 시대? 신생대에 번성하는데 마찬가지야. 얘도 언제 출현해? 중생대에 출현하는 거야. 번성을 좀 늦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 과정을 아까처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멸종이 있는데 대멸종이 있어요. 대멸종.
대멸종이 멸종하면 종이 없어지는 건데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 멸종이 돼야 새로운 종이 출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대멸종하면 뭐라고요? 새로운 종의 출현하는 계기가 된다. 새로운 종이 출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뭐 꼭 슬픈 건 아니에요. 자, 이 대멸종이 총 5번이 있었는데요. 자, 1차, 2차, 3차, 4차, 5차. 요 3번은, 처음에 3번은 언제 있었어? 고생대. 얘네는요? 중생대에 있습니다. 저기 성카무리도 없어요? 예, 멸종할 생물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대멸종할 때는 이제 해양 생물이 많이 멸종을 하고요. 해양 생물이 민감해요. 되게 민감합니다. 이 1차와 2차는 이제 바다의 수온 변화라든지 용존 산소량 변화, 바다 변화 때문에 해양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이 초기에는 해양 생물밖에 없었어요. 해양의 변화 때문에 멸종을 했고요. 요 3차 대멸종이 바로 이제 판게아가 형성됩니다. 초대륙이 만들어지는 거야. 판게아가 만들어지면서 해안선이 좁아져요, 넓어져요? 해안선이 좁아져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뭐 다른 변화도 많았고요. 이때 대멸종, 가장 큰 멸종입니다. 가장 큰 멸종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가 중생대대 4차는 이제 판게아가 뭐 하는 거예요? 분리되면서도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기니까 이제 멸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차가 이제 공룡 멸종하는 거죠. 운석 충돌 얘기 나옵니다. 자, 요렇게 기억할 거, 판게아가 형성될 때 가장 큰 멸종이었고, 그러면서 고생대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지질시대를 끝내겠습니다.